네. 오늘은 노장철학 제32강 장자철학입니다. 저기 192쪽인데요.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개인, 인간이라는 존재, 이게 개체하고 이렇게 사회적 존재의 두 측면인데 개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전번에 얘기했던 것이 이 죽음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욕망일 텐데요. 삶의 맹목성. 그래서 191쪽에 이렇게 보시면 1번이 생사의 존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그 정해진 것이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처럼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삶을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이제 죽는다는 것도 원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의 이법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어쨌든 인간에게는 그것이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안 죽고 살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거는 뭐 옛날 서양 해겔도 뭐 그런 얘기 썼다 올던데. 인간이 왜 남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사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없으면 언제라도 사람 죽을 수 있죠. 삶의 괴로움은. 그래서 죽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91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태어난 것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원해서 삶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니까 태어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 죽어야 돼요. 그냥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거는 개인의 이제 인생관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자가 생각하는 것, 이 장자가 문제시하는 것들 보면, 그 장자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전쟁이 많이 벌어진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이 아무 때라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 태어나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법이고 뭐고 개판인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 뭐 좋아서 여러분들 태어났어요? 그냥 재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 태어났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들이 어떻게 바꾸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상황을 이렇게 잘 파악해 보라는 것이 장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처럼 우리의 실존적 모습을 잘 이해하려면 천지만물이란 넓은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 어떤 건가 이렇게 봐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란 존재는 전번에도 얘기했죠? 먼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노래 아세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 한 30년 전 노래, 40년 됐겠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 바람 속에 흩날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그런 노래 가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뭘 해도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이고 미래는 오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이 순간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삶이라는 게 요즘 뭐 80년, 100년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세대는 모르겠어요. 지금 20대들은 요즘 과학자들 말대로 여러분들은 재수 없으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삶을. 그래서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나 살고 있는 시간이란 마치 햇볕이 벽 틈새를 살짝 스쳐 지나가는 듯 순간적이다. 사물은 모두 자연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고 다시 변화에 따라 죽는다. 변화에 생겨나는가 하면 다시 변화에 죽는다. 이것을 생물은 슬퍼하고 인간은 비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만물은 자기 삶을 온전히 살고 싶어 하는 게 본능입니다. 근데 특히 인간이라는 것은 또 동물하고 또 다르게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는 뭐 지구 뭐 127억 년, 뭐 150억 년,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130억 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생겨난 게 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긴 시간 안에 보면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사는 시간도 단 2, 3초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80년, 100년, 그것도 운이 좋아야 80, 100까지 살아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많고 10대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100년이 됐던 10년을 살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무의미합니다. 무에 가까워야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 지금 장자하는 말들도 한문으로 써놓은 건 어렵겠지만 뜻으로 보면 유치한 얘기들이에요. 굉장히 유치합니다. 하늘과 땅은 무궁하지만 사람은 때가 오면 죽게 마련이다. 이 유한한 몸이 무궁한 천지사에 있는 것은 마치 좀 아주 훌륭한 말이 문득 씩 지나가는 것 같다. 아까 햇빛이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열자에도 보면 그런 글들 나와요. 도가에 보면 도가는 이렇게 개인의 생명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실존적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학자의 글을 보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공동체라는 걸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뭔가 이걸 강조합니다. 계속.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보면 유학에는 없어요. 유학에서 말하는 개인은 공동체 안에 관계 맺은 개인들을 말해요. 근데 도가는 반대로 개인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먼저 성찰하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노래 가사처럼 그냥 그 1분 1초의 시간도 살 수 없고 그냥 바람 속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거기에 지금 나라를 세워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물방울, 이슬방울 안에다가 국가들을 세워놓고 저거들 싸우는, 여러분들은 웃죠? 길을 가다 보면, 여기, 우리 학교 여기 그 본부 앞에 보면 서울숲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올 때 보면 계단에 개미들이 지나가고 옆에 보면 개미굴이 요만하게 있어요. 수십 마리 개미들이 지나가고. 저는 안 밟으려고 조심조심해서 다니는데 아마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쟤들은 뭐 한다고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밟아버리면 이렇게 수백 마리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미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비슷한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시간으로 이 위에가 지금 두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삶이 이렇게 생명,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짧은 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라는 존재의 모습은 천지 사이에 있는 작은 돌, 작은 나무가 산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돼요. 우리들 존재라는 것은 우주 안에서 또 똑같은 거예요. 우주 안에서 바라보면 인간이란 존재, 지구라는 존재 자체가 먼지예요. 없어져도 이 우주의 변화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사라져도 이 세상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물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빼놓고 합시다. 그냥 이 우주라는 게 지금도 커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연과학자들 얘기로는. 근데 지금 450억 년 정도 이렇게 퍼져 있대요. 그러면 그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에도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공간적으로 그래요. 이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짧은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미미하다.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타자화된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타자화된 죽음은 뭐 철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다 알 거예요.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죽음은. 뭐 방송이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오늘 무슨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죽었구나 그리고 끝이죠. 한 인간의 삶이 이 우주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뭐 엊그저께 광주에서 그 3살인가 먹은 어린아이 그 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태어난 지 3년 된 어린아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타자화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뭐라 할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죽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죽는 걸 봐요. 모기가 죽든 파리가 죽든 개미가 죽든 사람이 죽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죽는 걸 보고 살아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별로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남의 일이거든요. 아, 저건 남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근데 우리들 자신의 존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그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야, 이거 취업도 안 돼갖고 죽겠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럴 텐데. 내일이라는 거, 지금 이 순간 이후의 미래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하느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오지 않을 시간들이에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간은요, 항상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지나가버린 과거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기억에서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거. 그리고 그것도 왜곡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일 뿐이에요. 주어진 거는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근데 여기 이게 소유라는 거, 욕망이라는 것은 다 소유욕이에요. 뭔가 이렇게 가졌죠. 요즘 뭐 혜민인가 나와갖고 시끄러웠죠? 무소유가 어쩌고 저쩌고. 그놈아가 이제 47인가 됐거든요? 나보다 한 10살 어린데. 옛날부터 나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보면 형가이가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저놈아 유학 가고 공부해서 박사하고 대학 교수하고 쭉 이렇게 살았는데 나 쟤 언제 마음 공부했는가 의심되더라고요. 항상. 마음 공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절간에서 그 30년, 40년 공부해도 마음 못 깨닫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근데 저 딴따라 같이 나와가지고 막 돈 벌고 이렇게 하는데 저놈아가 도대체 뭘 공부를 했을까 싶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공부가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온 우주가 나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는 잠깐 순간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보는 공부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성찰하는 공부는 다른 공부입니다. 그럼 박사 학위를 100개를 가져도 필요 없어요. 그런 공부는. 근데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 아무튼 그것이 뭐냐면 다 소유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192쪽 아래 보시면 도를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게 순임금이 물었대요. 이게 우원적인 표현인데 당신 몸조차 당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내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해요? 매일 뭔가 먹어대고 뭔가 싸대고 그래요. 먹고 싸고 하는 거 외부에서부터 오는 생명들이에요. 그 음식은 다 생명입니다. 그걸 먹어야만 이 몸뚱아리를 겨우겨우 유지해요. 그러면은 결국 상식적으로 봐도 뭐예요? 이 내 몸뚱아리하고 내 몸뚱아리 밖에 있는 것은 관계 맺음이에요, 다. 나하고 무관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내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천지가 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너의 생명, 성명은 이제 생명과 뭐 몸뚱아리 다 포함하는 건데,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은 저 우주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대지, 땅이라는 어머니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것들이 또 허무하니까 영혼도 만들어 놓고 뭐 종교도 만들고 뭐 그런 것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 만들어가지고 속여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3쪽 봐보세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나의 것, 나의 무엇 이렇게 하죠. 나의 것이다 라는 이제 소유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이게 그 불교가 자꾸 공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공을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체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몸뚱아리라는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지수화풍으로 불교에서는 돼 있다고 하거든요. 동양의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오행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모여서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언젠가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게 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의 무엇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특히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 이제 돈이 이제 모든 걸 힘을 발휘하니까 거기에 이제 미치는데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유에 대한 이제 욕망, 탐욕인데 그 다음에 하나 이 고민해 볼 것이 뭐냐면요. 어떤 뭐랄까요. 슬픔과 기쁨. 여러분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의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다 이해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들 세대들 뭐 흙수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금수저 얘기하고 그러듯이. 삶이 불공평하다는 것도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삶이 항상 즐겁지도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삶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보면. 많은 고통들을 겪다가 어느 날 문득 한 번씩 기쁜 일들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산과 들판에 나가 놀며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즐거움이 끝나지도 않는데 슬픔이 또 찾아온다. 슬픔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고 그것이 떠나가는 것을 그치게 할 수 없다. 슬프도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외물에 이끌려 살아가는구나. 외물이라는 것은 나의 몸뚱아리 빼고는 다 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특히 돈에 환장들 했죠? 엊그제 그 세 딸이 어머니 때려 죽인 거 봤어요? 60대 엄마를 40대 딸내미가 죽였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돈이라는 욕망. 근데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게 사람들입니다. 대충 여기 이제 여기 이 죽음 문제 잘 생각해 보시고 개인이 겪어야 할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욕망의 추구에서 오는 것들, 소유욕. 근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본래 존재하지는 않아요, 사실이. 그런데 삶에 또 그런 것들, 순간적인 삶을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사는데 슬픔과 기쁨이 인생에 찾아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쁨이 오면은 그냥 한없이 즐겁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툭
이렇게. 그 기쁨이 극에 다다르면 슬픔이 와요. 그것이 본래 그 감정의 속성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인생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부처는 고라고 이렇게 했죠. 괴로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깊이 있게 성찰하냐 성찰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것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하면 그냥 귀로 왔다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20대니까 나야 뭐 앞으로 운 좋으면 10년 살 거예요. 운 좋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이 먹고 인생이 수많은 것들 겪을 때 그때 인생에 찾아오는 슬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는 마음이 깊이 있는 성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은 대충 93쪽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좀 이따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